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팔자가 3개가 겹치는 날이네요. 필리핀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서 이 팔자라는 숫자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8이 중국어로는 발전한다는 의미의 발자와 발음이 같아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숫자 4에 불운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겠죠. 오늘은 팔자가 3개에 채워진 날이니까요. 더 좋은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페북 교민 뉴스 그룹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필리핀 대통령궁 소셜미디어 담당관 모카 우손의 필리핀 연방제 홍보 영상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결국 가십거리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본질은 뒷전이 되곤 하는데요. 영상의 공개 이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그 논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페더럴리즘, 바로 필리핀의 연방제 전환을 의미하죠. 필리핀은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무슬림 세력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양 체제가 병립하는 연방제를 선택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연방제 전환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있는데요.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이 연방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려는 것이 필리핀 정부, 대통령궁의 주요 행정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소셜미디어 담당관 모카 우손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 모카 우손이 자신이 출연하는 대통령궁 공식 계정에서 이 페더럴리즘을 페페데데리즈모라는 라임에 맞춰 춤을 추며 일종의 홍보를 했던 건데요. 페더럴리즘과 페페데데리즈모가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페페와 데데가 여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지칭하는 필리핀어식 표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필리핀이라고 해도 이건 좀 논란이 될 법한 상황이죠. 이후 하루 종일 영상이 공개되었던 SNS뿐만 아니라 각 언론에서도 이 상황을 다루면서 논란이 커져갔는데요. 정작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쿨하게 이 논란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친 두테르테 성향의 블로거들도 역시 연방제를 통한 건강한 국가 재건을 건강한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것뿐이라는 논리로 모카 우손의 논란이 된 영상을 두둔하고 나선 건데요. 정작 일반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 필리핀 대통령궁의 언론 담당실 PCO에 국가 예산이 쓰인다는 것이 아깝다는 표현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논란의 배경은 연방제로의 전환이 과연 필리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반응은 페페데데리즘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제 있었던 메트로 마닐라 위원회 MMC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MMC는 메트로 마닐라의 각 시장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죠. 어제 엘사 샹그릴라 호텔에서 이 M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 교민들이 참고해 볼 만한 소식들이 있어서 이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왈랑빠속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상 문제 등으로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될 경우에 각 시티의 시장들이 휴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왈랑빠속, 휴교 공지가 늦어져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위험에도 노출이 된다는 소식이었죠. 이번 MMC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기존 규정을 고쳐서 각 부처별로 협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일괄 공지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요지입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구체적인 실행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시장님들 비 오는 날에는 좀 일찍들 일어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결정이 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엘사에서 1인 운전자들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중심도로가 바로 이 에드사인데요.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1인 운전자들을 제한함으로써 차량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시행했던 적이 있었죠. 1인 운전자와 2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을 분리해서 차선을 구분하고 통행하도록 했던 건데요. 그때도 차량의 짙은 썬팅들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도 과연 에드사에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선 뉴스들이 길어져서 마지막 소식은 짧게 정리해야겠네요. 리비아에서 우리 국민과 필리핀어 엔지니어들이 필압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었죠.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리 정부에서 문무대왕함을 현지로 급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나면서 필리핀에서도 군함을 현지로 파견할 수 있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번 소식에는 군함은 아니고 필리핀의 정부 강요 중 한 명을 현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벌써 이 소식을 전해드린 지도 며칠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후속 보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필압되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필리핀어 엔지니어들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이 OFW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죠. 필리핀 정부도 한국 및 리비아 측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